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속보 영상입니다. 제가 어저께 하루 쉬었죠. 굉장히 오미크론에 관한 기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노이즈를 걸러낼 필요가 있어서 어제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오미크론 속보 영상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오미크론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진화한 거다라고 하는 이 오미크론 공동 발견자의 이야기, 이 기사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감기 바이러스와 혼종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파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감기처럼 좀 치사율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자, 일단 SBS가 전하는 이 오미크론이 감기 바이러스와 혼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의 혼종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감기처럼 빨리 퍼지고 잘 걸리는 대신 증세는 가벼운 것 아니냐는 가설인데 아직 충분히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의료 분야 데이터 분석 업체 엔퍼런스가 내놓은 오미크론 변이 관련 논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서 기존 코로나19 변이엔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염기서열이 발견됐는데, 이게 계절성 감기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일부와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감기 바이러스는 단순 감기 증상만 유발할 뿐 코로나나 메르스처럼 치명적인 폐렴까지는 일으키지 않는 종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런 유사성 때문에 기존 코로나19 변이들보다 인간에게 더욱 잘 적응해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그리고 낮은 병원성이 이 삽입변이 변이 때문에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지난달 25일 2,465명이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그제 16,055명으로 8일 만에 6.5배나 늘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와 일부 동일한 염기서열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염력과 유중증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보건당국 역시 이 가설만으론 공중보건학적인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고, 아직 고령층 감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항상 가설을 두고 열어놓고 해야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오미크론은 이제 한 가지만 확인이 되면 돼요. 뭐냐면은 노인층, 시니어층, 거기다가 이제 기저질환이 조금 있는 이 시니어층에 이 오미크론에 걸렸어도 치사율, 사망률이 지금처럼 보고되지 않거나 아니면 낮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는 이 오미크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면서 우리가 희망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물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의 기사는 보시면, 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오미크론 공동 개발자가 이 변이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여러 달 동안 진화했다라는 거거든요. 좀 함께 읽어볼까요? 최근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오미크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독일의 DPA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 보도에 따르면 볼프강 프라이저 교수는 이날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신 정보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초기 형태는 알파와 베타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별개의 바이러스로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공동 발견자 중에 한 사람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인근 슈텔렌보시 대학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프라이저 교수가 이 초기 형태의 바이러스가 이후 여러 달에 걸쳐 조용히 진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잠복해 있다가 이제야 발견됐느냐는 것, 그러니까 why? 따라서 지금도 한두 개 변이가 어딘가에 숨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 그렇죠?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니 왜 이제 그동안 어디 숨었다가 이제 나왔어? 그렇다면 지금도 또 어너덜 변이가
숨어서 지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남아공과 이 보츠와나에서 지난달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에 비해 많은 종류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세포 침투를 돕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에서 지배적인 변이가 될 것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배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와 감염의 심각성,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은데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 프라이저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과 관련해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인간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또는 단연 면역 결핍 환자의 몸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서는 바이러스가 여러 달에 걸쳐 자기 복제를 거듭하고 면역 체계에 의해 완전히 거세되지 못한 채 조금씩 변형된다는 사실이라고 교수는 설명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가설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야, 이게 무슨 뭐 옛날에 그 무슨 괴기 영화 뭐죠 그게? 응? 갑자기 까먹었네. 응? 괴물도 아니고. 자, 아무튼 두 가지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좀 전에 해드렸던 지금 감기 바이러스와 어찌됐든 서열이 비슷한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죠.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 노이즈 걸러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